서울 강북을에서 마지막 경선 치러내고 공천권을 따낸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논란과 혼란 끝에 서울 강북을의 조수진 후보가 경선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후보가 정해졌으니 논란은 잠잠해지겠거니 했는데요. 이번에는 당사자인 조수진 후보를 두고 나온 이러한 비유 때문에 논란이랍니다. 오늘 유시민 장관하고 아침에 만났습니다. 첫 화두가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조수진 변호사는 배지를 그냥 주었다. 인터넷 열기가 워낙 뜨거워서 높으리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보다 훨씬 높게 나온 걸 보고 또 저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율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유시민 작가님께서 길에서 배지 줍는다 이런 이제 약간 반농도 하시고 제가 가볍게 생각하고 나온 걸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고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제 두 장소의 화면을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들었다 얘기가 이제 건너 된 거고 그 이야기를 맨 처음 한 사람은 유시민 씨가 이제 금배지를 주운 것 아니냐라는 거고 그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조수진 후보에게 그 얘기를 전해준 거고 그 얘기를 또 들은 조수진 후보가 다른 방송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한 장면까지 들으셨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너무한 거죠? 적절하지 않죠. 네. 왜냐하면 의원직을 굉장히 좀 가볍게 좀 생각하는 것처럼 유권자들한테 비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다만 이제 조수진 후보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자면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한 유튜브 방송의 진행자가 내가 유시민 전 장관을 만났더니 사실 조수진은 끝배지를 주었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마 이렇게 공론화된 장소에서 회자될 걸 모르고 사담 형식으로 나눴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조수진 의원도 본인이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득을 얻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좀 급속하게 후보로 선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엄중함을 잘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를 또 다시 한번 환기하고 소개하면서 일각에서 이제 금배지를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유시민 전 장관의 이야기도 했지만 본인의 마음가짐과 자세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조수진 후보 본인도 얼떨떨한 그런 기분이라는 것은 10분 이해를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러나 해야 될 말이 있고 옮겨서는 안 될 말이 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 국장님, 이제 선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가 이른바 공천과 경선인데 그렇죠. 거기는 반드시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던 박용진 후보 의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박용진 의원을 생각한다면 저런 말은 참 삼가해야 될 발언이었어요. 저게 공천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처음에 저 발언이 나왔어요. 공천 경선 들어가기 전에.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시점이 그렇습니다. 공천도 시작하기 전인데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놨으니 공천에서 이길 것이다. 이 이야기가 하나 되는 거죠. 기울어진 운동장, 전국 권리당원 갑자기 70%, 저 강북을에 30% 운동장을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만들어놨으니까 이길 것이다. 우리 진영이 만들어놨으니까 그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수진 변호사가 처음에는 이번에 총선에 도전할 생각이 없었는데 박용진 그 의원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정봉주 전 의원 투입했다가 안 되니까 또 새로운 사람을 투입을 했으니까 배지를 줍는다는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떤 그 총선 때 국회의원 편하게 배지 달면은 배지 주었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개석상에서 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강북을에 공천을 받으면 무조건 금배지가 되는 것이냐? 이 강북을 유권자들에 대해서 그 예의가 아니죠. 강북은 유권자 아무리 그쪽이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더라도 총선 본선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예선을 이제 막 거치기도 전에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부적절하고 또 박용진 의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모겠어요, 저것이. 그래서 지금 저 조수진 그 후보가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논란도 휩싸여 있는데. 박용진 의원에게 또 세 번째 기회가 가지 않을까도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네. 아무튼 이 시간 지금 같이 시청하고 계시는 서울 강북구에 계시는 저희 유권자들 제가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분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우리를 뭘로 보고? 일단 이런 생각인데 자, 최 교수님, 저거는 서울 강북구뿐만이 아니라 그 인접 선거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저도 도봉갑에 살거든요. 그러세요? 네. 집이 도봉갑인데 거기에 안기령 후보가 출마를 했잖아요. 제가 쌍문역에서 자주 봐요. 김재수 후보도 자주 만나고 안기령 후보도 이제
그저께까지 봤는데 나오면서 네. 전철에서 봤는데 다들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전 문제는 후보들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이건 뭐 특정 선거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강북을 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도봉갑을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지금 도봉갑을 말씀드렸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연고가 없는 분들이 많이 출마를 해요. 물론 서울이라는 지역이 네. 뭐 이런 호남이나 영남 이런 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역 연고가 중요하지 않죠. 네. 근데 지금 저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난 건데 조순희 후보도 이 강북을해서 이렇게 지역구 관리를 한 분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천을 받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건데 네. 뭐 공천에 전략 공천도 있고 우선 추천도 있고 단수 추천도 있고 복잡합니다. 네. 여러 가지 뭐 또 뭐 전략 특구도 지정이 되고 말이죠. 네. 뭐 당의 이제 입장과 전략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일단 지역 연고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공천 이런 것도 좀 당해서 물론 경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네. 당의 입장이 뭐 전략 공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건 뭐 좋은데 아무튼간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만은 대단히 씁쓸해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지역은 그냥 아무나 오면 국민의힘이면 다 되는 거고 네. 또 어느 지역은 민주당이면 다 되는 거구나라는 그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런 말은 대단히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말이 너무 가벼워요. 네. 뭐 옮기지 말아야죠. 저런 말은 방송에서 말이죠. 네. 지금 사석에서 한 말이 황상무 수석도 사석에서 한 말이 문제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저거야 뭐 막말 이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 너무 가벼워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생각도 나는데 그 소설 제목도 생각나는데 저러다 보니까 정치가 자꾸만 많은 중도층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고 오죽하면 제가 선거 이런 선거가 필요하냐고 말씀을 드릴 정도겠냐고요. 네. 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차제에 이 발언 SNS 통해서 많이 나오니까 발언들 좀 진중하게 해라.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저런 발언을 들으시는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우리 유권자를 비롯해서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저걸 어떻게 수용을 하실지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그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